질이 또 아직까지 한국보다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목 디스크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를 카이로프락터 이제 의사가 추천해줬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만났어. 그랬더니 뭐 이제 뭐 몇 회 동안 무슨 물치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회사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네핏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깎아준대. 원래 70불인데 50불 해주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1시간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래서 50불이면 받아보니까 괜찮은데요? 50불이면? 그죠. 여기서 받는 네, 뭐에 네, 비하면 50불 그냥 이면 평범한 가격이지. 70불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갖고 근데 뭐 해주는 게 그 우리 물리치료 받으러 정형외과 가면은 이렇게 찜질팩 같은 거 네. 하잖아요. 이제 그거 하고 띠디딕 그거 하고 이제 그런 전기 자극하는 그런 거 붙여갖고 뭐 이렇게 하고 누가 와가지고 뭐 이런 체조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하면 한 40분 걸리겠지? 그거 하고 50불을 받는 거지. 근데 나도 찜질팩 나도 있고 우리 집에 그거 저주파 치료기 나도 있거든. 그래도 전문가가 해주는 거랑 제가 집에서 하는 거랑 좀 근데 느낌이- 이제 그래도 한의원 가면 우리는 침도 맞고 그거 다 하고 침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냈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얼마를 내는 거지? 뭐 4,300원? 막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도 있는 찜질기, 나도 있는 저주파 치료기 그것만 해주고 침 놔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50불씩 받는데 좀 짜증나는 거야. 이게 다야? 뭐 이런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 유튜브에 그쵸, 모든 지혜가 다 그쵸,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 선생님.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님이 백년허리라는 책을 쓰신 분, 그분이 백년목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내가 막 여기서 광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백년목 거기에 이제 나온 그걸 보니까 이렇게 그게 허리, 척추와 목 이거에 다 적용되는 건데 신전운동이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는 이런 운동 이걸 자주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했어. 그때 나왔어요. 정말요? 역시 그래서 내가 역시 유튜브에 모든 지혜가 있어. 그래서 아니 이거 두 번만 가도 100불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저는 약간 이제 한의학 쪽의 신봉자거든요. 그래서 침이라도 안 쓰면 내가 진짜 침 여기- 맞고 부항 뜨고 그리고 여기 혈액순환 되는 것 같아. 여기 또 침 잘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인 한의원. 여기 한의원 네, 있잖아요. 네. 한국분들이 하는 거기에 침 잘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선생님이 되게 침만 놓으시는 게 아니고 약간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시면서 막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되면 좋은 위치 그런데 막 동전 파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붙여주시고 뭐 좀 심할 때는 뭐 이렇게 상시로 붙여놓는 침 있잖아요. 이렇게 짧게 돼갖고 테이프에 딱 붙어있는 거. 네네네 이렇게. 뭐 그런 거 해주실 또-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의 있게 이것저것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전 진짜 효과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뭐 5, 60불 쓴다 그러면 안 아까운데 아니 이거 뭐 여기 캐네디언 애들은 정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르신들이 캐나다 오면은 힘드실 거다. 그래서 참 이게 그 병원 서비스의 질이 참 그리고 여기 웬만한 거는 뭐 의사 만나면 비타민 많이 섭취하고 잘 쉬어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 차가 너무 바싹바싹 쫓아오는 거예요. 저러다 나 받침하면 너 병원 누워있어도 되나? 여기는 입원 시켜줄래나? 이런 궁금증. 한국에서 누워있으면 되는데 그럼 하면 침 맞아도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게 없겠지? 내가 조심해야겠지? 차선을 막 바꿔야겠다. 근데 모아케어 그거 가족 다 네, 컴퓨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 이제 분들이. 네, 그것도 뭐 빨리 100%는 하라고. 아니겠지만 그 1년 단위로 끊어지니까 지금 이제 8월 달에 왔으니까 8월 되기 전에 뭐 빨리 갈 때 있으면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안과라든지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지 같은 것도 그래서 연말에 되게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거 쓰려고, 보험 쓰려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막 열심히 해갖고 해봤는데 잘한다는데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침 잘 놓는데 마사지 잘하는데 그런 거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아. 이런 편에서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애들만 데리고 엄마가 오시는 케이스도 그냥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쵸. 나 같으면 애 셋 데리고 막 나 공부하면서 막 셋을 학교 보내면서 난 진짜 못했을 것 같아. 막 하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영주권까지 받으니까 물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면 은근 또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들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 분이 제가 직접 아는 분이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거기도 4인 가족이신데 4인 가족인데요? 근데 거기는 좀 그게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지원님처럼 지금 뭐 이렇게 하우스 렌트 해가지고 뭐 차도 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운하우스 지내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부터 이제 제가 정착 도와드렸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집도 4인 가족인데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차도 안 사겠다. 그러니까 차를 안 살 거기 때문에 집이 다운타운이어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다 다운타운을 거쳐서 가니까 아버지 학교도 버스로 다니실 거고 뭐 해야 되니까 교통이 편리해야 되니까 다운타운을 살겠다. 그럼 애들 학군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도 얘네가 이렇게 공부에 되게 못 살 텐데. 공부에 되게 뜻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신다고 하시면서 또 이제 연락하셔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막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때 그 말을 그냥 들을 걸 그랬다고. 그러니까 주택가에 살면서 차도 사고 그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뭔가 근데 연세는 조금 여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 평균으로 비하면 조금 높으신 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될 수도 여기에 영주권 받고 정착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가장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소비만 하는 생활을 오래 유지해야 되니까 가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 삶의 모형을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더 적응 못하고 더 그런 원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집도 이제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집보다는 차가 그렇게 되다 차가 보니까 엄청나게 영향도 있고 집도 사실 저는 이제 타운하우스 동네 주택가다 보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얘네들 친구도 없는데 여름이었잖아요. 그냥 나가니까 거기 동네 애들이 타글타글한 거예요. 걔네랑 모여서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뛰어놀고 막 이렇게 뭐 치기장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금세 일주일도 안 돼서 좋아지는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도심의 아파트는 딱 어울릴 사람도 없죠. 근데 그 집도 애들이 좀 큰 애들이어서 막 뛰어놀고 막 이러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럼 뛰어놀 텐데. 그런데 이제 뭐 학교에서 무슨 운동하는 그런 활동 같은 거 방과 후에 그런 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해도 애가 딱 그거 하면 딱 학교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늦게 와야 되면 라이딩이 안 되니까 우리 차 없잖아. 안 되잖아. 딱 이러고서는 신청 안 하고 집에 애들이 딱 와가지고 게임만 하고 버스 타고 와. 버스 펴주고 그래갖고 애들이 게임을 너무 해가지고 이제 차라리 다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려던 차에 또 아이가 좀
아픈 뭐 눈이 갑자기 좀 이상해져서 막 그것 때문에 게임을 또 너무 많이 해서.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의료가 안 좋으니까 막 이렇게 겸사겸사 이제 아우 이러느니 한번 가자 뭐 이렇게 되신 건데 이제 거기에서 큰 아이가 오히려 고등학생인 걔가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어떻게 해도 학교 성적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근데 한국 가면 이제 오히려 그쵸, 적응하기 확- 훨씬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오히려 큰 애가 음. 좀 가기 싫어했던 그런 왜냐면 한국 가면 그래서 자기는 갑자기 이제 거기 따라가려면 밑에서 음. 깔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이 차가 없으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저렴하게 렌트카가 아니라 이렇게 뭐 시에서 하는 무슨 공유 뭐 어쩌고 해갖고 그런 차도 이용해 보시기도 했고 했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차가 없는 그쵸, 생활이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차 없이는 그러니까 뭐 방과후에 애가 뭘 추가로 더 배운다던가 뭐 할 때 이렇게 라이딩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뭐 이제 항상 가족끼리만 고립돼서 딱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를 사고 집도 그런 주택가에 가정집들이 있는 그쵸. 그래야 이제 뭐 아이들도 왕래하고 뭐 이렇게 왜냐면 다운타운은 이제 제가 캐나다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동서남북 다 이렇게 집들 방문을 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다 어디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위치가 뭐 북쪽이 뭐 살기가 좋고 뭐 남쪽은 뭐 위험한 지역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택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근데 다운타운은 정말 주말에는 가기가 너무 저는 처음에 딱 와가지고 차 생기고 딱 다운타운 갔다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홈리스들이 막 싸우고 막 그리고 막 이제 막 약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막 약에 취했겠지. 눈도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에 개강을 하고 저희 남편 그 캠퍼스가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평일에는 이제 많이 다니까 아니 평일에는 괜찮아. 평일에는 사람들이 활기찬 뭐 직장인들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주말만 되면 거기가 막 한림가식처럼 이제 다니는 사람도 없지 홈리스들 많지 그러니까 주말에는 자꾸 기피하게 되는 맞아. 네.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되게 적응이 그 아파트도 그래도 나름 좀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아파트고 그렇긴 한데